이렇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인수하시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공유오피스 사업을 해보는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매뉴얼, 가격 정책, 뭐 홍보 채널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매출이 86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는 순이익이 한 400 정도 발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공유오피스 예,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김포에 있는 아티장스 5라는 공유오피스인데요. 박지혜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여기 좀 특별한 게 공유오피스를 매각하실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기 김포 어디쯤에 있습까? 위치 되게 좋아 보이던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서경프라자의 8층에 저희가 111평 규모의 공유 작업실입니다. 공유 오피스의 개념보다도 저희는 이제 다소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할 수 있는 공유 작업실에, 제가 여기 오면서 본 건데 김포에서는 조금 번화가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강 신도시 중에서도 김포 장기동이라든지 풍무동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구례동이 조금 유흥 상가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상가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하셨대요. 그 샵인샵에 대한 수요가 이 지역에서 되게 많았대요.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은 뭐 100평 미만의 규모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우리는 좀 특별하게 공간을 구획을 하자라고 해서 한 룸당 최소한 5평 이상의 큰 사이즈로 굉장히 크게 공간을 나눈 공유 작업실입니다. 공간마다 개별 냉난방, 그리고 창문, 수도도 있어요. 개수대도까지 있고, 보통 신도시에 있는 1층의 길거리에 있는 상가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준공 이후에 문의 들어오는 그런을 봤을 때 소규모의 이제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한 15평에서 16평 정도로 먼저, 저희는 이제 8층인데 6층에서 먼저 실험을 해봤어요. 찾으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조금 더 작은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 수요 중에서도 샵을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16평보다도 더 작은 이제 5평, 8평 정도로 이제 쪼개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티장스 5의 라운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곳곳에 매니저분의 정성이 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내판부터 해서 이런 작은 소품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약간 플랜테리어 같은 것들, 저기 또 멤버분들하고 협업해서 의류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샵인샵인 거죠. 뭔가 곳곳에 기존의 공유 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건물을 통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건물을 통으로 대관을 해서 이제 1층에 이제 프리마켓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런 걸 하는데, 여기 김포 아티장스 5에서는 비록 높이는 건물 8층에 있지만 안에 있는 멤버분들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라운지를 같이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멤버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눈치 보이고 함께 뭔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 매니저분이 여기 되게 활성화를 잘 시켜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9개실 맞죠? 11개 스튜디오 중에 지금 9개 호실이 입점되어 있고요. 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큰 클래스룸 3개는 원래는 시간 단위로 이제 저희가 기획은 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어렵게 됐고요. 클래스룸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랑 똑같이 이제 룸 형식으로 저희가 월 단위 개념으로 이용을 하게끔 지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14개 호실 중에서 11개 호실은 이제 5평 규모의 공간이고, 이제 나머지 3개 공간은 한 8평? 8평 정도 되는 스튜디오급 사이즈의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간에 들어가 봤더니, 보통 소호 사무실 공유오피스 운영하시는 분들 가로 1200 데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데스크가 6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사장님 뭐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넓게 굉장히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입구도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지만 문이 항상 오픈돼 있어요. 타로, 왁싱샵, 그리고 피부 관리 뭐 이런 아까 코스메틱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와 계신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출입이 쉽게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공유 작업실인데 상가의 느낌도 있는,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14개의 호실이 있는 상가인데 섬세한 매니저님이 상주를 하시는 그런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재밌네요. 안쪽에 스튜디오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인 샵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대기 손님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대기하시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라운지가 라운지 굉장히 라운지가 넓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딱 봐도 여기 지금 한 20
200평 넘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저도 창업 상담을 많이 하지만 라운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면 라운지를 넓게 빼면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그쵸. 자연스럽게. 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라운지가 너무 크고 호실이 크다 보니까 그죠. 매출이 조금 낮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네네. 오픈해도 되죠? 맞습니다. 만약 말씀을 네. 드리면 지난 1년간 월 매출 평균이 560에서 한 600 사이 평균값으로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출비가 월에 한 230 정도. 예를 들면은 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세 포함을 해서 1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복합기 86,000원 네. 그리고 인터넷이 13만 원. 운영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변수가 있으니까 기타 비용으로 한 50만 원 정도 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정수기가 또 5만 원. 그래서 네네. 총 지출 금액이 매월 한 230 정도, 매월 560 정도의 지출이 한 230 정도로 해서 순이익이 한 300 정도 발생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공간을 내놓으셨잖아요. 네네.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매도하려는 금액 자체가 2년 전 금액이에요. 최초 금액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 상가 대비 시세 대비로 따지셨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111평 되는 공간이고 3개의 호실이 합쳐진 건데 이게 네. 9억 5천만 원입니다. 세 개의 상가를 합친 네. 거다. 아. 801호부터 예, 803호까지 이렇게. 매입 가격은 9억 5천. 그리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걸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 수수료가 발생을 5% 정도 취득세랑 뭐 등기 예. 비용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포함해서, 네. 예, 5천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매니저님께서 사실은 공인중개사 하세요.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건설회사인가요? 네, 건설 회사 안에 예. 개발 사업팀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혹시 대출도 좀 은행하고 연계가 가능하신가요? 네, 네, 물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보통들 한 보통 50% 한 정도인데 이제 예. 본인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뭐 네, 70%에서 70% 80%까지도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9억 5천을 70%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은 한 6억 6천 5백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자부담 비용이 2억 8천 5백 정도인데 9억에서 10억 정도의 상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혹시 권리금이 없죠? 네, 이제 예.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분이 하실 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한 네. 편이기도 해요. 네. 권리금은 따로 받지 않고 네. 분양가 그대로. 네. 여기가 지금 10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 한 1억 8천 정도는 들었을 거거든요. 직접 시공도 하시고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권리금을 책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를 만약에 매입을 하실 때 대출만 받으시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 뭐 자부담 30% 해서 네. 취득록세까지 하면은 한 3억 원 정도. 9억에서 8억에서 10억 사이에 그런 상가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미 공유 작업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정도 규모의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가를 한번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공간이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라운지도 굉장히 크고요. 총 5개 호실이 지금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 5개 호실을 조금 더 쪼개거나 조금 더 이제 리뉴얼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운영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 매니저분께서 여기 공간 홍보를 샵인샵 키워드 위주로 홍보를 하셨대요. 제 기준에서는 공유 오피스와 소호 사무실과 연관된 키워드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매니저님께서는 샵인샵 키워드로 홍보를 주로 하시고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 멤버분들을 많이 모으셨대요. 근데 이제 홍보 루트를 조금 더 이제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쪽으로 키워드 홍보를 좀 하시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충분히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여지는 여기 라운지에도 조금 더 공간을 뭐 1인 룸이나 또는 오픈되어 있는 고정석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5평 규모의 공간을 한 2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최소한 매출이 한 150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하실 수 있는 채널은 그대로 이제 넘겨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네. 김포 구례동에 있는 부동산 한 50여 개 부동산에 대해서 네네. 네, 정보를 넘겨드리면 부동산 채널을 이용하셔서 손님을 모집할 수가 있고 공방 같은 경우는 그 문화상점이라는 그 커뮤니티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 거를 홍보를 했을 때 꽤 네. 반응이 좋았었어요. 네. 대신 이제 공방 사업은 1인 객단 그런 금액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로 따지지 않는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대가 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실이 좀 많을 때 그때 네네. 한번 이용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운영이 한 50% 이상은 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나 공유 작업 공간을 인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매출이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공간을 좀 더 쪼개서 매출을 이제 올릴 수도 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새로운 고객이 오셔가지고 지금 응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응대를 하러 가시는 것 같고, 이렇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인수하시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해보는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매뉴얼, 가격 정책, 뭐 홍보 채널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창업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게 시설비예요. 이런 공간에서 공간이 몇 개가 쪼개지고 여기서 인테리어비 얼마 들고 매출 얼마 발생하고 지출이 얼마일지,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이걸 공간 오픈하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채널 만들 것인가, 고객에게 내가 어떻게 도달될 것인가, 고객이 만약 공간에 온다면 내가 가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여기는 여기 박지혜 대리님이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운영만 하시면 되고 시설적인 부분만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셨겠지만 공간 문의는 박지혜 매니저님이 지금 가셨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홍보적인 부분만 조금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쪽으로 좀 키워드를 잡아서 네이버 부르고 이쪽으로 홍보를 좀 더 하시면은 문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도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1인 룸이나 2인 룸이나 좀 더 쪼개서 큰 공간을 이용하는, 공방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플러스 혼자 또는 1인, 2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유치하시면 지금보다는 매출을 한 300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라고 제가 계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홍보한다고 저희가 이 영상 찍는다고 유료로 돈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이걸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런 홍보를. 자, 매입가가 9억 5천, 그 중에 70%가 대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6억 6,500일 대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부담이 2억 8,5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억 6,500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냐, 이걸 저희가 4%로 계산해 봤을 때 이제 매월 납입해야 될 대출 이자가 222만 원이었습니다. 1년을 쪼갰을 때. 토탈 관리비 160, 대출 이자 222만 원, 복합키 뭐 9만원, 인터넷 캡스 13만원, 정수기 5만원, 기타 50만원 했을 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46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56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300 정도로 더 얹혀가지고 매출이 86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는 순이익이 한 400 정도 발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김포라는 이 지역을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근데 내가 김포에 있는 상가 중에 8, 9, 10억 이 정도 선에서 상가를 찾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미 기존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공유 작업실을 인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워낙 이 공간에 공실들이 많아서 이제 매입을 하실 때 대부분 아마 공실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영이 이미 되고 있는 곳에 공유 작업실에 대한 상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매각하시려는 이유가 시세 차익을 크게 지금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죠. 어쨌든 건축을 하신 거고 여기를 회사에서 이유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회사에서 원래 주 사업이 그런 건설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건물을 건축을 하셔가지고 빈 상가를 분양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매니저님께서 투입이 되셔가지고 밑에 아래층도 꾸며서 분양도 하시고 8층 여기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또 분양을 한 거지 뭐 그냥 뭐 이유가 있겠어요? 요즘은 근데 상가를 그냥 지어가지고 팔기는 조금 힘들어요.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상가들을 예를 들자면 메디컬 상가 같은 경우도 기획을 해서 해야지. 맞아, 이게 중요하다. 상가를 그냥 공실을 팔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꾸며서 팔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왜냐면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렇게 상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